안녕하세요. 네, 저는 물따러 물티슈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보이시나요? 물따러 오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기 물티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출산을 이미 하셔서 뭐 둘째 지금 출산 계획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뭐 첫째이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막달에 출산 준비물들 막 검색해가지고 알아보시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육아하시면서 제일 많이 제일 뭐 오랫동안 쓰는 용품이 뭘까요? 네, 바로 물티슈죠, 물티슈. 기저귀랑 물티슈는 아마 거의 뭐 쿠팡 이런 데서 뭐 매달 아마 주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물티슈를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업계인이잖아요. 업계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서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광고와 마케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현혹되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PPT 부탁드립니다. 네, 현명한 육아를 위한 물티슈 지식백과. 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물티슈예요. 물티슈 안에 여러분들 물하고 티슈만 들어있지 않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물티슈는 뭐 일단은 물티슈 특징이 당연히 이제 젖어 있죠. 젖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매수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적게 들은 거는 뭐 휴대용 말고 큰 거 같은 경우는 뭐 60매 정도 들은 것도 있고 뭐 100매짜리도 있어요. 100매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 물티슈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쓰죠. 한 팩을 뭐 한 박스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티슈를 그 사용하는 대상이 이제 뭐 육아를 하실 때 쓰시니까 당연히 이제 아기부터 쓰기도 하고 그 아기용 물티슈를 이제 어른들도 다 같이 쓰죠. 어린이들 쓰고 그리고 어느 부위에 쓰느냐 물티슈 같은 경우 이제 그 육아하실 때는 민감한 부위에 많이 쓰죠. 엉덩이나 뭐 입가나 뭐 눈 주변이나 혹은 뭐 성기 쪽에도 사용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물티슈는 화장품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5년 7월 1일부터인데 화장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인가요? 화장품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은 어,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혹은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품들이 다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로션, 스킨도 있고 뭐 색조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샤워할 때 쓰는 뭐 바디워시나 샴푸 이런 것들 다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티슈 같은 경우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안전 관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있어요. 자, 근데 화장품은 성인들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의 화장품법에도 영유아용 화장품이라는 안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영유아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이렇게 분류가 총 5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물티슈는 네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인체 세정용 제품. 자, 이제 분류가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미생물 한도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pH 아시죠? 뭐 산성, 알칼리성 이런 거 pH 기준이 3.0에서 9.0일 것. 요 2가지 또 안전 기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살리실릭 애시드랑 그 염료 혹은 이제 IPPC 같은 요 2가지들 성분들은 쓰지 말아라. 요게 이제 영유아용 화장품의 안전 기준 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인용 화장품, 화장품 어쨌든 뭐 성인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있잖아요. 안전 기준이 있는데 지금 앞서 말한 이제 성분 2가지 분류 쓰지 말고 그다음에 미생물 한도 지켜야 되고 pH 농도 대충 요 안에 들어야 되고 요거만 지키면은 그냥 성인용 화장품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 영유아용 화장품이 됩니다. 이거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 화장품법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금지 성분도 훨씬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줄 알았고 성인 제품보다 훨씬 더 민감한 대상한테 쓰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뭔가 그 성분, 화학 성분에 대한 양을 좀 저는 다르게 제한을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감기약도 왜 아이들은 한 알 먹지만 어른들은 2알 먹잖아요. 복용량이 다르잖아요. 인간의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
화학 성분에 대한 기준 양이 분명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법에는 그런 양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영유아용 화장품으로 나온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 성인한테 안전한 기준으로 네, 제한된 그 화학 성분을 넣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장품 특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생아들 피부 어떤지는 뭐 굳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많이 접하셨던 뭐 아기용 화장품들이나 혹은 다른 데서 이제 뭐 신생아 피부 관련된 강의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이제 내용인데 뭐 신생아 피부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각질층도 얇고 굉장히 일단 미성숙하고 연약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화학 성분이나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체내로 쉽게 드나들죠. 피부의 각질층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특징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스킨 베리어 펑션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 보호 장벽. 이 피부 보호 장벽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자분들 화장품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피부 장벽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이게 형성이 되고 점점점 성인에 가깝게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미만이랑 성인이랑 피부 각질층에 있는 피부 장벽 구조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성인은 뭔가 벽돌이 단단하게 쌓여 있는 것처럼 두껍고 단단하죠. 근데 이제 아기들은 각질층도 얇고 아직 이렇게 연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도 쉽게 들어다니고 어떤 성분이 이런 게 성인보다도 훨씬 쉽게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은 또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체중 대비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뭔가 들어왔을 때 이 몸 안에 축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공지사항 드릴게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저희 고객센터 직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물티슈나 혹은 저희 제품 이제 물따로 물티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채팅을 보고 100%다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대신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혈내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뇌혈관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 혈내장벽인데 혈내장벽은 자, 생후 6개월이 지나야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죠. 뇌는. 근데 6개월 미만에 뭐 피부를 통해서든 섭취를 해서든 혹은 호흡을 통해서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뇌혈관까지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기에는 어머님들이 각별하게 정말 케어를 해줘야 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자, 그 다음에 피부 흡수율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부위별로. 여기 지금 그림은 이제 아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이쪽에 나와야 되네. 네. 스테로이드 흡수율을 갖고 양력 실험을 진행한 건데 양력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이건 실제로 아기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팔 안쪽 기준이 1이라고 봤을 때요. 이마는 6배. 그다음에 손바닥은 이제 손바닥 뒤꿈치는 각질층이 상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좀 낮겠죠. 근데 자 보세요. 물티슈 주로 많이 쓰는 부위, 얼굴 쪽, 뺨 13배, 턱 13배. 그다음에 아이 엉덩이 성기 쪽. 남자 같은 경우는 42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9배. 이거 성인 기준이에요. 아기들은 더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물티슈 성분을 갖고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피부 부위별로 흡수율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를 자주 쓰는 부위인 만큼 더 흡수가 잘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부랴부랴 아니 아기 물티슈를 어찌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공산품이었습니다. 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아기 물티슈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들어왔어요. 2017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 보니까 이거를 위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17년도 3월 달에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화장품은 사용을 하였을 때
피부를 통과하고 침투하고 흡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영유아 제품 같은 경우는 신생아는 2.3배, 12개월 후는 1.8배 더 많이,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노출이 된다고도 식약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위해평가 가이드란에 있는 살균 보존제 노출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제품에 이 물기가 있는 제품에는 전부 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네,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네, 방부제는 이제 뭐 어떤 건 알죠. 썩지 않게,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방부제인데 이게 또 너무 표현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쓰는 제품, 뭐 화장품이나 혹은 먹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방부제는 또 보존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다 이제 이런 보존제가 들어가는 제품인데 보존제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위를 보시면요. 1위가 바디로션. 당연히 바디로션이겠죠. 온몸의 구석구석 전체를 다 바르는 제품이고, 이 전체 제품들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게 바로 물티슈예요. 네. 물티슈가 그만큼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가장 어릴 때, 가장 민감한 부위에부터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방부제에 대한 노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제품이라고 이미 식약처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것들 좀 종합을 해보면은, 자, 피부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태어나면은 어른들 먹는 짜장면, 짬뽕 바로 안 먹이잖아요, 애기한테. 어떤 거 먹이시나요? 뭐 이유식이 됐든 뭐 분유가 됐든 다 뭐 0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다 먹이시죠. 모유를 먹이시거나.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기가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 기관이 아직 성장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 제품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용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부에 쓰는 제품도 특히나 물티슈, 네, 굉장히 많이 쓰는 물티슈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기 물티슈라는 제품 뭐 갓난 애기부터 좀 큰 애기부터 뭐 어린이집 보낼 때도 쓰고 성인도 쓰고 다 그냥 모두가 쓰는 제품이에요. 성장 단계별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물따로 물티슈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신생아 피부도 이유식처럼 단계별로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미 물티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물티슈 뭐 여러 가지 어 뭐 이미 검색을 해보셔서 사용도 해보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물티슈를 고르신 분은 어쨌든 뭐 주변의 엄마들한테 혹은 뭐 조리원 동기들이나 어떤 물티슈 써 이렇게 물어봐서 추천을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물티슈를 아마 고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물티슈를 고르실 때 이제 업체들이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거기에 혹은 뭐 썸네일이나 혹은 뭐 카페 블로그에 많은 바이럴 활동도 하고 광고도 하잖아요.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들 중에 여러분들을 소비자들을 자주 현혹하는 문구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딱히 찝어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표현만 제가 딱 캡처를 해서 여기 PPT에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자, 추출물. 우리 물티슈 고르실 때 무슨 추출물, 무슨 자연 추출물. 뭐 여기 보면은 뭐 행복 오일, 천연 오렌지, 캐모마일, 알로에 뭐 이런 뭐 오크라 열매 이런 뭔가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아로마 테라피에서 주로 이제 어 경험했던 그런 추출물들이 들어있는 제품들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추출물들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왜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뭔가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런 효능을 좀 기대를 하시기도 하고 뭔가 심신 안정이나 뭐 행복 오일 뭐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첫째 줄에 보시면 아기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 이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하고 요런 거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요거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아직도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뭐 써있지만, 소비자분들은 이런 추출물들의 효능을 기대를 하시지만, 이 효능을 위해서 넣은 제품도 물론 컨셉이긴 하지만, 있겠지만, 사실 이 추출물들은 이 효능 외에도 다른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존제 역할을 하는 추출물도 있고요. 이런 뭐 항균, 계면활성제, 향료 보조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추출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추출물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네, 표시에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추출물을 만들 때에도 화학성분들 여러 가지 쓰이거든요. 뭐 식물을 재배할 때도 쓰이고 그거를 뭐 수확해서 보관할 때도 쓰이고 이걸 가공해서 물티슈에 넣을 때도 여러 가지 화학성분들이 첨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품에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무슨 추출물만 넣었다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시죠. 그리고 뭐 아무리 천연 물질, 천연 추출물이라 하더라도 뭐 개개인에 따라서 뭐 알로에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거는 뭐 개개인 특징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그린워싱이에요. 네, 천연, 에코, 뭐 자연유래, 유기농, 무독성 이런 문구가 써 있으면은 소비자분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게 조금 더 좋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허위 과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분들도 성분들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좀 난해한 경우의 수 조합 때문에 의미도 없고 뭐 알러지 반응도 있고 뭐 녹색소비자원에서는 앞에 말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화장품 연구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타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표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잘 속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거 진행 안 하고 물티슈를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뭐 독일의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 받았습니다. 무슨 피부 뭐 각종 여러 가지 피부 자극 테스트들 이거 진짜 뭐 거의 뭐 필수도 아닌데 모든 회사들이 다 이걸 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화장품 피부 자극 테스트를 하면은 반드시 그 테스트 결과에 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했느냐 이런 것들 반드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제로 여자분들 쓰시는 화장품들 제품에는 이런 게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아기 물티슈는 아직도 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표기를 거의 다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표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알같이 써 있거든요. 거기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시험 기간 뭐 언제부터 언제 있고 시험 대상 여성 32명 연령은 21살에서 55세 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죠. 네 요거는 이제 LED 피부 자극 테스트인데 아니 아까 이제 아기 피부랑 성인 피부랑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테스트는 성인한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아기 물티슈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도 저희도 이제 화장품법 적용되고 나서 이런 테스트 진행하면서 이 시험 기관에 문의를 냈어요. 네. 보시면은, 자, 왜 아기한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기한테 진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제 KTR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공인 시험 기관이죠. 자, 임상실험 관련해서 아기들은 따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에요.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독일 더마 테스트예요. 더마 테스트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도 30세 이상의 남성 또는 여성 패널리스트를 보통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건강한 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아토피 피부나 이런 관련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아토피 피부 쪽 실험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긴 한데 아기 물티슈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다 건강한 성인들 피부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기용 제품인데 성인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을까요? 아기 피부. 설마 그냥 물티슈로만 닦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에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물티슈는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 중 피부에 남는 살균 보존제가 두 번째로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유해 성분만 없으면 괜찮다? No. 소량이어서 괜찮다? No. 피부 장벽이 미성숙한 아이는 깨끗한 물로 닦아줘야 해요. H2O 99% 초순수와 화학 성분 없는 신생아실 세정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지키세요. 현명한 엄마의 선택, 피부 세정의 원칙을 지키다. 물 따로 물티슈.